오늘은 하트 만들기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만들기 예제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자료에 하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러스트에서는 어떤 형을 그리고 싶을 때 그 형에서 기본 도형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하트의 이쪽과 이쪽에 반원의 형태가 사용된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으셔서 모형을 그려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형 툴을 사용하여 기본 형을 잡아줄 건데요. 도형 툴 사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형 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형 툴은 이 툴 박스들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각형 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 아이콘을 찾으시고요. 꾹 눌러보시면 사각형 툴뿐만 아니라 둥근 사각형, 원형, 다각형, 별형 이런 식으로 다른 도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서 전환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도형 툴은 도형 모양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유로운 비례로 그리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Shift를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정형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형을 그릴 때 클릭한 지점에서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만약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하는 방향으로 도형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 말고 클릭해준 지점, 시작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Alt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하는 과정에서 Alt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에 클릭한 지점을 중심점으로 삼게 되고 사방으로 방사형으로 퍼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추가로 Shift키까지 눌러주시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퍼지는 정원을 그릴 수 있게 되지요. 또 보시면 이 라운드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라운드 사각형은 내 귀퉁이가 내 꼭지점이 둥근 R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R값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클릭 드래그 한 상태에서 키보드 윗방향 방향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변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래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둥근 정도가 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R값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오른쪽 키를 눌러주시면 현재 크기에서 최대의 R값을 가지게 적용됩니다. 이 기능들을 사용하셔서 원하는 R값을 시각적으로 정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R값이 정해졌으면 마우스 떼시고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정확한 R값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빈 화면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입력값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세 번째가 그 R값 공률을 얘기합니다. OK를 눌러보시면 지정된 그 값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클릭 드래그하면 기본적으로 육각형이 그려지는데 이 상황에서도 방향키를 좀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꺾이는 각이 하나씩 더 생긴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밑에 방향으로 눌러주시면 역시나 줄어드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삼각형까지도 그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삼각형에서 다각형까지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원하는 꼭지점 개수를 알고 계시다면 그냥 클릭해 주시고 사이즈와 각형 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툴이 있는데요. 별을 그릴 때 사용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별 모양을 그려줍니다. 네, 이 역시 키보드 방향키 선택하셔서 윗방향으로는 늘리고 아랫방향으로는 줄일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도형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깊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원하시는 그 뾰족함을 골라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불가사리처럼 그려 주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 역시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수치값들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바깥 길이, 제일 안 길이. 이 두 가지의 값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포인트 개수. 별은 보통 5개다 보니까 5개인데 여기를 10개로 해주실 수도 있고 이 격차를 조금 좁혀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시 하트를 본격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하트의 양쪽 위쪽에 원을 그려줄 건데요. 원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긁으셔도 되고요. 혹은 중심점을 아신다 하시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Alt 키를 눌러주고 방사형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죠. 네, 현재는 이 제일 윗점과 이쪽 제일 윗점이 맞닿는 이곳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그리고 Shift 키까지 같이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하트와 같은 공률을 가진 원을 그려주실 수 있고요. 이 옆에 하나 똑같은 게 또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Alt 복사를 할 건데 Shift 키를 눌러서 수평 이동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벌써 하트의 윗면을 채웠습니다. 네, 이렇게 도형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 도형으로 땅콩 모양처럼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각각의 기준점이 존재하는데요. 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합된 이 지점에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형을 합쳐줘야 되고요.
여기에 쓰이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인데요. 윈도우 들어가시면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역시 일러스트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역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패스파인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두 원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두 원의 형태를 보시면 집합과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패스파인더가 집합과 개념이 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선 패스파인더는요, 패널 창이기 때문에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여기 Shift Ctrl F9 해서 패스파인더 기능이 있습니다. 한글로도 패스파인더라고 써 있을 거고요. 이 패널을 꺼내 놓으시면 이렇게 생긴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 이 5가지 기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콘을 보시면 두 네모의 합집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콘과 유사하게 놓고 한번 볼게요. 이 개체와 이 개체를 한 색으로 합쳐 놓았죠. 이 다른 두 개체를 하나로 합치는 합집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보게 되면 두 개체를 선택해 놓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일부러 다른 색깔을 사용해 놨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셨나요? 이 보라색은 현재 레이어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만약 보라색을 올리게 되면 보라색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위에 있는 개체의 색깔, 속성을 따라간다는 건데요. 이 점 유의하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아래에 내려가 있고 오른쪽에 검은 네모가 위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거를 뺀다라는 차집합의 개념과 닮아 있는데요. 이 역시 관련되는 이 두 개체를 선택해주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애플 로고 그리듯이 한입 베어 문 것 같은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개체를 위에 있는 개체가 베어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 상관없이 이 두 개체의 중앙, 겹치는 부분을 남기는 교집합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또 관련된 개체를 선택해주고 세 번째 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남는 거 확인되시죠? 이 역시 컬러가 노란색으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는 방금 남겼던 중앙 영역 말고 요쪽 남는 영역들, 중앙에 겹치는 영역 외에 나머지 영역을 남겨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네 번째 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는 형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역시 보라색으로 바뀐 거라면 보라색 개체가 위에 있는 개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줄의 첫 번째 거가 정말 또 많이 쓰이는데요. 이거는 어느 한 파트로 만들거나 이거는 위에 있는 이 기능들 외에 그냥 모든 패스 선들을 다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체를 선택해 보시면 여기에도 패스선, 세그먼트가 지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그먼트가 지나가는 영역에 다 칼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3개의 등분이 나눠질 걸 예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디바이드를 눌러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다 쪼개져 있고 자동 그룹을 맺은 상태입니다. 조각이 다 나기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도록 그룹을 맺어주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룹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모든 조각을 내버린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바이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한 번씩 해보셔야 이해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패스파인더 설명이었습니다. 패스파인더의 기능 중에 땅콩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합집합 첫 번째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다음에는 우리 직접 선택 툴을 사용해서 이 기준점을 이 밑으로까지 내려줄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준점에는 2개의 방향선이 있습니다. 이 2개의 방향선이 이곳에 왔을 때는 둥근 역할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방향선들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선을 없애줄 건데요. 펜 툴 기능 중에 4번째 거를 클릭해주게 되면 방향선이 없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최하단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트의 윗부분, 제일 끝부분은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기준점들 때문에 이 기준점과 이 기준점을 이어주는 이 자연스러운 세그먼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기준점을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해 줄 겁니다. 펜툴 3번째 거 혹은 기본 펜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본 펜툴로도 기준점을 없앨 수도 있고요. 이렇게 3번째 마이너스 가지고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다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기능으로 클릭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두 기준점 사이에 자연스러운 세그먼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곡률이 자료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방향선이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트가 대칭형 도형이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따로 당겨주고 이쪽 이렇게 따로 당겨주면 비대칭으로 그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자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에 대한 기능과 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예제를 이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는 영어로 룰러이기 때문에 첫 글자가 R로 시작하는데요.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 상단 두 방향에 자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게 되는 단축키입니다. 이 딱 보더라도 자 형태로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자는 정말 여기 눈금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수치를 확인할 용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단위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적 어디든 상관없고요. 우클릭 해주시면 자의 단위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리고 자가 해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가이드선인데요. 가이드선이라 함은 이렇게 파일을 인쇄할 때는 인쇄되지 않는 임의의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빛 선 보이시죠? 이 임의의 선을 가이드선이라고 말하고요. 이 가이드선을 그리는 방법은 자 면적 어디든 상관없고 클릭 드래그 해서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고 마우스를 떼면 그곳에 가이드선이 그려지고요. 밑방향에서도 가져올 수 있지만 왼쪽 방향에서는 수직선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선을 그리다 보면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도 이 가이드선이 선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뷰에 들어가셔서 가이드에 가보시면 락 가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락 가이드를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고요. 이걸 해지시켜 주시면 이렇게 가이드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선택된 가이드는 더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선택되지 않은 가이드는 하늘빛 그대로 남아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락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가이드선을 이동하실 수도 있고 딜리트 키 또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완료가 되면 다시 가이드를 묶어줄 수도 있고요. 묶어준 뒤에 이렇게 우리 하트에서 필요한 이런 기능들로 쓰고 잠깐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태를 그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컨트롤과 세미콜론을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단축키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는 뷰에 들어가서 가이드 보시면 여기 하이드 가이드 또는 쇼 가이드 단축키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모든 가이드를 없애고 싶다 라고 할 땐 클리어 가이드를 눌러주시면 다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와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에 대한 기능은 추가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소개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나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상단에 파일명, 확장자명, 그 뒤에 작은 별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별표가 있다라는 거는 이 파일 내에 저장된 거 이상으로 추가된 변경 사항이 있다라는 거고 추가 저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가 떠 있으면 무언가 바뀌었구나, 데이터가 바뀌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을 할 때는 덮어 저장하기랑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에 덮어 씌우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별표가 사라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덮어 씌우기 말고 다른 이름 저장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땐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셔서 복사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옵션 창이 뜨는데요. 이 상단에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 프로그램은 CS6여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CC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여기에 CC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일 상위 버전이 기록되게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상위 버전 파일이 하위 버전 PC에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더 낮은 버전 PC에서 열게 된다면 이렇게 버전을 일부러 낮춰서 저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버전이 낮은 거는 상위 버전에서 쉽게 열리는데 버전이 높은 거는 낮은 곳에서 잘 안 열리게 되니까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명으로 저장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 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저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